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4도 이상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 북부 지역에는 낮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신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논산과 천안, 부여 등 일부 충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한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와 구름은 점차 걷히면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일부 충남 북부 지역에는 낮 한때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3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처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전일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공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대전 8도, 공주와 천안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천안, 세종 18도, 공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 태안의 아침 기온 11도, 부여 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태안과 보령 18도, 부여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전에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영하권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속의 두 번째인데다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을 면밀히 고려한 대학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보도에 조형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수능 고사장. 초조함 속에 수험생들을 기다리는 인파가 가득합니다. 많이 졸였죠. 어제부터 잠도 잘 못 자고 했는데 끝나서 너무 좋아요.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빠져나오자 탄식과 함성, 격려의 말들이 교차합니다. 일단 너무 후련하고 코로나 때문에 막 마스크 쓰고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수능을 잘 끝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불 수능이었어요. 국어는 EBS와 연계되지 않은 문학 작품이 4작품이나 나온 데다 특히 수학은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돼 시간 안배가 관건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별력은 높아지고 눈치 작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수학에서 유리한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수학을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표현 점수가 좀 높게 나온 편이어서 그 인문계 쪽으로 이런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정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두 번째 수능인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111개 학교에서 3만 6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과 자가격리자도 별도로 마련된 병원과 학교에서 차질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시율은 충남이 1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은 12.3%, 세종 11.5%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천안에서는 교통정체에 발이 묶인 수험생들을 경찰이 긴급 이송하는 등 미담도 이어졌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되는 가운데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준비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역에서 기존 집단 감염 여파에 방역 완화에 따른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의 사우나에서 시작해 서구 병원으로 번진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2명이 더 나와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고 대전 유성구의 교회와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방역 조치 완화로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되거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를 고리로 가족과 지인 등으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3명이 줄줄이 확진됐고 충남에서는 천안 요양원과 고교 야구부에서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5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충남도민이 전체 인구의 80%를 넘었습니다. 충남도는 그제 기준으로 예산 85.2%를 비롯해 전체 도민의 80.1%가 접종을 완료해서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이 전체의 76.1%, 세종은 72.1%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 확진이 늘고 있어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대형 골재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동료가 다른 작업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충남 공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야외 작업장에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어지럽게 교차돼 지나갑니다. 구조물 옆에는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제 오전 8시쯤 이곳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끝에 있는 골재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의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업체는 해당 공정 외에도 모든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본 작업 전에 기계를 시운전하는 동안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골재에서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인 1조로 하는 작업이지만 사고 당시 동료는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2인 1조인데 저희 아버지는 컨베이어 위에 한 분은 밑에 가서 기름칠을 하러 갔는지도 궁금하고. 현장 CCTV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을 멈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 남성이 올라간 뒤 컨베이어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동료가 1시간 만에 이 노동자를 발견했지만 전신을 크게 다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못했죠. 경찰한테 인기만 했죠. 그냥 현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벨트 작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노동자가 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갔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전체 차량 손해액만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험업계는 당시 화재로 외제차 170여 대를 포함해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됐던 출장 세차 차량의 대물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속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 없이 구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 지원센터는 매년 1억 4천만 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곳으로 유성구 청원경찰 A씨가 지난 4월 부친으로부터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지 한 달 만에 자신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구는 A씨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겸직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함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위반은 없는지 등을 살핀 뒤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들어선 마을에 제천시가 주민끼리 사업을 해보라며 10여 년 전 보조금 100억 원가량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 사업은 사실상 사라지고 돈을 들여 세운 시설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제천시 송악면에 지어진 초대형 축사. 최대 6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육한 흔적은 남았지만 몇 마리가 언제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축사 운영 주체는 지난 2008년 이 마을 주민들이 세운 영농조합법인. 당시 제천시는 한우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우사 설치 등에 시 보조금 1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땅을 내주고 협조한 주민들에게 수건 사업을 해보라며 지원한 겁니다. 하지만 사업비 배분 문제로 마을 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자 맡겼던 화장장, 식당, 매점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고 2015년 이후 약속했던 추가 보조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지. 좀 유족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적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이제 인수하게 다시 완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주축이었던 한우 사업마저 임원진 교체와 부실 경영을 거듭해 9년 전 300여 마리던 한우는 현재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아직도 한우의 행방을 묻는 플래카드가 마을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초 법인 재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 이후 제천시도 사실상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 재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하라고 저희가 이행 촉구를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에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위해 성급히 지원한 각종 보조 사업. 1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표적 세금 낭비의 표본이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생 탐방 행보인 메타버스가 오늘과 내일 대전과 충남을 잇따라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전 유성구와 둔산동에서 청년과 시민들을 만납니다. 주말인 내일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와 화지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보령에 있는 한국중부발전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한 목소리를 들은 뒤 아산으로 이동해서 전국 10개 국립대 학생들과 만나 지역대학 소멸과 일자리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이번 방문 일정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될 호남권 일정과 연계해 세종시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인 대전 신동지구에 설치 중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가동이 당초 예정했던 내년 초보다 서너 달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노동영 원장은 개원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속기 설치는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동을 걸 때 필요한 냉각 장치를 프랑스에서 도입하며 장치 시험 가동과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 서너 달 더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인 라오는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여러 차례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농사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민이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트랙터가 내년에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데요. 어떻게 운행되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트랙터. 농지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자 갑자기 작동을 멈춥니다. 이 트랙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전방 5m에서 장애물을 인지한 뒤 3m 앞에서 정지하는 장애물 감지 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 기반으로 위치를 파악해 별도의 탑승 조작 없이 직진, 후진, 회전, 변속 기능 등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트랙터를 운전하지 못하는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저는 지금 아무런 조작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자율주행 트랙터에서 더 진화해 질척한 땅인지 단단한 땅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트랙터 자체적으로 RPM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기아 단수를 변동을 해서 좀 더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이번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시연되는 자율주행 트랙터 운행에 농민들 관심도 높았습니다. 스위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 다 조작하려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스템만 알면 할 수 있지 않나. 빨리 이게 정착이 돼서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 충북 도내에는 자율주행 트랙터 5대가 시범 운영됩니다. 2대는 충북 농업기술원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나머지 3대는 청주 오창읍과 옥산면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임대할 방침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부족한 일손을 ICT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트랙터라도 사람이 꼭 탑승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곡선 등 정형화되지 않은 땅 정보를 감지하고 GPS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영상 기술과 접목해 주변을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하는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해보고 활용도와 예산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어제 국회를 찾아 8조 3천억여 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해미국제성지 개발, 국립경찰병원 건립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충남도로 이전한 기업과 투자 규모, 고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충남도로 공장을 옮겨 가동하기 시작한 기업은 65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으며 투자 규모는 4조 9천억여 원으로 2.5배, 고용 인원은 13,000여 명으로 60%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전 기업의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0%와 이주 직원의 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대전 지역 빵집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전 빵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옛 충남도청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빵 모아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성심당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 34곳의 빵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고 먹방 유튜버 찌양과 사진 찍기와 달고나 뽑기왕 선발전 등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과 축제가 끝나고 남은 빵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천안 시내 중심부를 순환하는 도심 순환 급행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천안 두정역을 기점으로 번영로와 남부대로 등 주요 도로를 경유하는 도심 순환 급행버스 5번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순환 급행버스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환승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을 30분 배차 간격으로 빠르게 연결하며 다음 달 운행 시작에 앞서 오는 29일 신부동 회차지에서 운행 개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허 심판에서 당사자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 연계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나 심판장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 심판원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 제출주의 제도를 함께 시행해서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주와 부여, 서울 송파구 등 백제 역사 문화권 도시들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제2회 백제 포럼이 어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온라인과 병행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백제 역사 문화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이 논의됐으며 지난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법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일대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됩니다. 세종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자립마을에 에너지 체험하우스를 짓고 인공지능과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혁신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자립률 60%대 달성을 목표로 내년 6월 31가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의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가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여름 강원FC에서 대전으로 이적한 마사는 올 시즌 정규리그 15경기 만에 팀 내 가장 많은 9골을 넣었으며 지난달 안산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한국어로 소감을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전은 다음 달 8일과 12일 K리그 11위 팀과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2경기를 치러 일부 리그 승격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